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강인규 입시연구소장입니다. 예. 현재 의대를 진학하는 방법이 이제 수시의 대표적인 네 가지 전형 그리고 정시 모집 있잖아요. 각각의 지금 진학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교과 전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선생님? 예.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 수시는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그리고 이제 특기자 전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논술, 요 정도가 있겠죠. 그랬을 때 학생부 교과는 이제 고등학교의 내신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내신만 보고 뽑으면 불안하겠죠. 의대 입장에서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수능 최저를 굉장히 높게 설정하고 있는 거죠. 학교에 따라서 다소 내신 성취가 쉬운 학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어떤 학업 성취도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 최저를 통해서 보완적으로 평가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예, 또 교과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요 근래 많은 학교는 또 자소서도 받고 또 면접도 있고 이런 학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인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서울대 지역인재 전형도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뭐 종합 전형이라고 그렇죠. 근데 분류상으로는 교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가 좀 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곳은 내신이 좀 안 좋아도 합격이 가능하겠죠. 뭐 4개 합 5, 3개 합 3, 뭐 3개 등급 이런 최저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죠. 교과 전형에서. 네, 대부분이긴 합니다.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야 4개 합 6이나 3개 합 4 정도. 이 정도가 아주 여유 있는 것이고 대부분 다 등급마다 1등급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4개 합 6, 요 정도 되는 의대들은 내신 평점이 한 1.4 후반 까지도 합격자가 나오기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의대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도전을 하려면 거의 뭐 1.0 근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한 1.5 정도 혹은 1.6 가까이 내신을 받아도 학생부 교과 잘 전형은 찾아간다라면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서울 근처 말고 어디든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러시안 룰렛처럼 잘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 이제 운도 작용을 하겠죠. 수시가 6장밖에 없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실제로 국영수 사과나 국영수 과 이 4개나 5개 과목만 보는 경우에 교과 전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학생들은 뭐 내가 교과 전형 100%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뭐 기타 과목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뒤로 미룰 수도 있겠지만은 그 외에 다른 경우들 때문에 아마도 기타 과목까지 좀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능하면 주요 과목에 집중을 하라고 누차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컨설턴트라면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의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진짜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지금 도입된 지 뭐 10년이 넘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최상위권 의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워낙 선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 의대를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정시의 한 2.6배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그랬을 때는 이제 준비할 게 굉장히 많죠. 뭐 교과 성적은 물론이고요. 좀 어제 말씀드렸듯이 리더십 부분, 그리고 외부 봉사는 점점 좀 중요도가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성적인 측면을 교내 생활을 어떻게 했냐, 혹은 면접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외부 봉사는 좀 약해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외부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학교 외에서 하는 봉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봉사 시간 말고요. 그래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고등학교가 물론 이제 신경을 써서 봉사 시간을 줄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퍼준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지방에서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네, 각종의 활동들을 모두 이제 봉사활동처럼 하는 이런 학교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몰아주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스토리죠. 네, 스토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의대 목표하는 학생이 자소서를 써오면 한 30%에서 35%는 정신과랑 관련된 내용으로 써옵니다. 아, 예. 네,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뇌나 혹은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이긴 예. 하지만 예. 입장을 바꿔서 평가자가 볼 때는 내가 내일 100개의 자소서를 읽어야 됩니다. 네, 평가자가. 근데 그중에 30개에서 35개가 정신과에 대한 이야기라면 평가가 어떨까요? 네. 천편일률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겠네요. 예. 학생이 진심이더라도 평가자는 평가절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이 진짜로 진지한 고민을 했다면 100명 중에 35명이나 정신과를 선택할지도 의문이 들죠. 예. 얼마 전까지는 이제 정신과의 학생들이 관심이 아주 많았던 것 같은데 또 최근에 우수한 학생들은 법의학에 또 그렇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의학에 대한 관심도 꾸준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뭐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되죠. 법의학은요. 근데 실제로 법의학을 하시는 분은 극소수고요. 네. 그리고 의대 입시 특징 중 하나는 평가자로서 입학사정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님들이 대부분 직접 들어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런 교육에 관심이 또 많으시고 또 학부생을 뽑았을 때 그 학생들이 바로 가르쳐낼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문의 과정을 같은 병원에서 한다면 한 식구로서 평생을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뽑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의학은 실제로 하시는 분이 굉장히 적고 뽑았을 때 다른 걸로 이제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의학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시대 드라마나 여러 가지 영화 이런 뭐 시대물을 접하다 보니까 정신과에 관심이 많이 쏠리기도 하고 법의학에 관심이 많아지기도 하고 이런 트렌드는 좀 뚜렷이 보이긴 합니다. 네. 얼마 전에 또 흉부외과 중심의 영화 그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아, 그런가요? 예. 네, 저도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는데 그런 게 방송을 하고 나면 한 2년 정도 지나면요. 네, 자소서에서 흉부외과 흉부외과가 2배는 늘어납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스토리가 좀 좋아 보이려면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그리고 미래의 모습과 좀 매칭이 잘 돼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뚜렷한 특색이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환경. 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좀 공산주의적입니다. 이건 좀 역사적 배경이기도 한데요. 그런 의료 시스템 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라든가요. 또 사회 변화로서 가장 큰 이슈는 지금 AI의 도입이죠. 그런 것들이 도입됐을 때 어떤 정보의 효율성도 높아질 거고요. 또 사회 변화도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 의미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써줘야 되는데요. 역시 아이디어 얻기가 쉽지 않겠죠. 그럴 때는 역시 독서도 좋고요. 테드 동영상 그런 것도 테드에서 뭐 관련되어진 진로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는 거 봐요. 특히 테드 동영상을 보면 의학과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도 많이 접하시고 하시나 봐요. 저는 다양하게 봅니다. 근데 의료가 접목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패션 쪽 일을 하던 어머님이 그 아들이
중증 무력증이라는 걸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한 옷을 디자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유명해지셔서 이제 테드에 나와서 막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네, 저는 그걸 볼 때도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네, 의학적으로 접목할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면은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하나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 아이템일 수도 있는데요. 네. 여기서 공개해버리면 이제 안 쓰시는 게 맞겠네요. 네. 그런 패션의 변화를 의학에도 접목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장애가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 환자의 복지를 위해서 환자의 옷이나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뭐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은 다르게 디자인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단추 같은 경우도 자석이나 이런 걸 이용한다든가. 그러겠네요. 아니면 요즘 신소재 굉장히 다양하게 발명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런 신소재를 어떻게 이용했을 때 환자의 자신감이나 정신적 안정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또 의류라는 게 뭐 의복만 있는 거 아니라 신발이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리가 좀 불편하시거나 뭐 신체 균형이 안 맞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그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겠죠. 논술 전형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 네, 논술 전형은 제가 정말 마지막에 권해드리는 전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입시에 뛰어든 게 이제 과학 논술을 통해서 의대에 정말 많은 학생들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입시 전문가가 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뽑는 인원수도 굉장히 적고 상위권 대학들 위주로 있죠. 이제 인서울이나 수도권 정도까지만 논술 전형이 많이 있죠. 네, 그렇긴 합니다. 근데 수도권 학생들이나 굉장히 학력이 우수한 비평준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논술 전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논술 정원은 굉장히 적게 느껴지고요, 저는요. 왜냐하면 지방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논술 공부하면 여건도 안 되고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방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유리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를 훨씬 더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대치동이나 목동 학생들은 학업 능력이 뛰어남에도 내신 평점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육논술에 정시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성대 논술이 성대대 논술이 매년 뭐 200 몇십 대 이렇게 들었었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성대 의대가 논술 전형으로 선발 안 하더라고요. 그마저도 올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일 경쟁률 높았던 데가 이제 부산대 의대인데요. 거기가 280대 1이었습니다. 부산대가 최저가 낮죠. 세계합 4 그리고 시험 일자도 경북대랑 사실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오전 오후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서울의 학교와 부산 경북의 학생들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경북대를 썼던 학생은 모두 다 부산대를 쓴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차를 대절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이동해야 돼요. 오전 9시 반에 부산대에서 보고 나서 100분 보더라고요. 그래서 100분 보면은 11시 10분에 끝나는데 경북대 시험 시간은 3시 반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제 실제로 4시간 20분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걸어가지 않으면 도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280대 1이면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랬을 때 작년에 추합이 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은 하되 가능하면 다른 전형을 우선적으로 권해줄 수밖에 없죠. 보통 논술 전형의 추합률이 한 10% 정도 되니까 작년에 부산대가 10명 남짓 뽑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추합률이 딱 그냥 평균적으로 맞추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지금 4개 학교만 남은 것 같아요. 애초에 의대 모집 인원도 적고 전형의 성격상 역시 특목의 학생들이 의대 진학하는 통로처럼 많이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특기자 전형에서도 뭐 일반고 학생들을 소수 뽑아주기는 하지만 워낙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뭐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을 흡수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입시 정책상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를 점점 없애는 예.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들이 늘어났습니다. 전부 다 확실히. 그렇죠. 연대도 예. 네. 연대는 20년부터, 내년부터 네, 20년부터. 없어진다고 하고 네. 한양대는 이미 없고 경희대, 중앙대 없고요. 인하대도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없어지고 있는 학교들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도 애초에 없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 최저가 없어지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이렇게 순수해지는 네, 그런 방향이기도 하지만 특기자 전형으로 흡수됐던 학생들이 수능 최저에 어떤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 학생들을 흡수하는 통로로 바뀔 수도 있는 게 사실이긴 네. 합니다. 특기자 전형의 일부가 사실 특기자 전형이 축소되면서 축소된 많은 인원들이 사실은 학종으로 옮겨가고 있고 실제로 선발되어지는 학생도 특기자 전형에서 선발되던 학생들과 크게는 다르진 않은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말씀대로 선생님. 네, 그래서 특기자 전형이 축소되는 부분은 각 의대가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시 모집 진학 방법도 알려주시겠어요? 뭐 사실은 정시 진학이라는 게 뭐 방법이 뭐 딱 한 가지밖에 없긴 하지만은 네. 그 몇 가지 좀 정시 진학 방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잘 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 작년 같은 경우 서울대 의대가 수능에서 2개를 틀려도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죠. 예, 일부 예 있었죠. 네. 예. 그랬을 때 지금 최하의 의대를 봤을 때 예. 5개, 예. 네, 5문제 혹은 표준 변환 점수가 굉장히 유리할 때 예. 한 6문제까지 예, 아주 럭키하다면은 6개 틀린 경우도 100분위가 유리해지거나 표점이 유리해지면 가능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소수지만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정시는 가능하면 이제 추천을 안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정시 상위권 학생 중에 예. 80% 정도는 수시를 통해서 이미 흡수가 됩니다. 좋은 점수를 얻은 학생들이 이미 수시 합격이 많이 되어져 있나 봐요.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예. 학생이나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다. 예. 네, 이러다 뭐 정시 망하는 거 아니냐. 예. 네. 그러신 분들이 꽤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준비를 시켰을 때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떤 성장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시까지 갔을 때는 정시를 더 안정적으로 잘 봐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 특이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수능 올인했었던 학생들 중에서 고득점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좀 있었는데 점점 학종과 동시에 준비한 재학생들이 수능 결과도 같이 좋은 게 상당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경향이 매년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큰 실험 프로젝트 같은 걸 하나 하고 나면 예. 실제로 학생의 어떤 용량이나 예. 생각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게 집중력이나 보입니다. 뭐 견딜 수 있는 정도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제로 수능에 짧은 하루 동안의 뭐 테스트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험들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그 병원에서 의료봉사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뭐 사실은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저를 이제 만나러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전부 다 이제 병원에서 의료봉사하는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나요? 조금 주관적일 수 있겠네요, 이건요. 예, 예. 근데 제 생각에는 꼭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스토리랑 어울리면 되는 거지. 의대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예. 뭐 대형 병원이나 예.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학생이 성장해 가는데 인성적인 측면이나 어떤 사회성의 부분에서 뭐 충분한 수준으로 성장해 가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애매하게 그냥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갔을 때 학생이 크게 배울 게 별로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예. 의대 면접들이 많잖아요. 점차 정시에서도 면접들을 보려고 하고 있고 수시에서도 교과, 종합, 특기자 모두 면접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의대 면접에서 주요하게 보는 요소가 어떤 건가요? 네. 올해 입시에서도 예. 정시에서도 면접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학교에 따라서는 점수화해서 합격, 예. 불합격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요. 예. 아니면 이미 합격은 확정을 해놓고 했지만 네, 합불만 예. 네, 패스페일만 예. 네, 확인하는 학교들도 있긴 합니다. 예.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어제 말씀드렸던 네, 리더십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실제 문제로 출제되기도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4명이 팀으로 활동을 하는데 예. 네, 뭐 한 명이 굉장히 참여를 안 한다. 예.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을 이런 것과 유사한 문항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고 그걸 현명하게 대처했던 학생들은 굉장히 좋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들어보면 딱 티가 납니다. 예. 네,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사례가 있느냐와 그렇지 못한 사례는 아주 큰 차이가 나겠네요. 답변 자체가.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시도를 했는데 뭐 이런 면이 안 되고 그래서 또 이런 시도를 했는데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대답을 하는 학생이라면 평가자 입장에서 굉장히 이뻐 보일 수밖에 없죠. 예. 선생님 그 오늘의 또 방송 시간이 뭐 벌써 전부 다 맞춰가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지망생들에게 말씀 못하신 점 또는 당부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상위권 학생이라면 많은 학생들이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주변의 기대 때문에 그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의대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의사가 됐을 때 이게 뭐 본인의 성격과 상관없이 정말 다양한 진로가 있기 때문에 좀 욕심을 갖고 시도하셔서 오시면 좀 즐거운 인생을 사시는데 혹은 보람 있는 인생을 사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좀 욕심을 갖고 많이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에서 좋은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강인규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제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학과 공부를 통해서 또는 뭐 말씀하셨던 테드 또는 독서 등을 통해서 꾸준히 진로 탐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구나. 그것을 통해서 또 앞서서 준비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진학을 해서 또 좋은 의대생 또는 의료인이 될 수 있게 잘 형성되어져 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진로 탐색의 중요함에 대해서 다시금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6월 모의고사 분석으로 주말 같은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